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 과학자 집단 해상 탈출 사건. 네, 아주 언론에 아주 큼직하게 소개됐던 빅뉴스였지요. 네.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5명은 모두 평양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성 이과대학을 졸업 후 평양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평양판 초엘리트 A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해상 출입증을 사전에 평양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오랫동안 이들이 치밀하게 귀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멋있다. 역시 엘리트들 다르네. 신기하다. 저길 가는 거.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탈북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실 김건희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7년 6월 29일 날 이제 평양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해서 이제 강릉으로 들어온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 평양에서 과학자 5명이 대한민국에 배를 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북에서 뭐 과학 쪽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국가과학원에서 이제 과학자로 있다가 있다가 왔습니다. 북한 상위 0.0001%만 갈 수 있다는 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하셨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가 많겠어요. 맞아요. 정말 기대되는데 우리 건일 씨 이야기 듣기 전에 데니안 씨가 김건일 씨 이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건일 씨는 가족부터 일단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할아버지는 북한 최고 과학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북한의 카이스트라 불리는 평양리과대학에서 교수님. 그리고 건일 씨는 이 북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아주 비밀스러운 구역에 살며 1%의 특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 이 평양리과대학을 나와 북한의 과학자가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 중에 수재십니다. 대대로 과학자 집안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교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불쌍하죠. 근데 이제 교사들이 제일 불쌍하고 교수들이 불쌍하고 정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쌀 한 끼를 살 정도 주거든요. 진짜. 맞아. 2017년에 제가 당시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생활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지역은 배급을 안 줘요. 지금 권한행위 끝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도 나은 거예요? 네, 그렇죠. 먹고 사니까. 배급을 이제 월 하순이라고 있는데 상순과 하순인데 버름이 한 번씩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급수마다 또 달라요. 이제 과학자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맞아. 일반 학자들은 이제 옥수수 40%, ib살 60%. 학생들은 네, 그렇게 정말 살 정도로 줘요. 네, 먹고 살 정도.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덕군에 이제 뭐 약초가 많잖아요, 그게. 근데 과학자들이 약초 캘러 와요, 거기에.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염소 잡아가지고 불고기를 드렸는데 고기를 그때 처음 먹어본대, 그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10년대 후반에. 그 쟁쟁한 교수, 박사들 이름을 오셨는데. 야, 이름만. 제가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기를 먹이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뭐 대학에 보내준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정말 아까운 분들, 이분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맞아, 재벌이지. 다 부자죠. 다 부자인데. 정말 북한에 태어나는 그 죄 때문에. 맞아요. 그 인재들이 정말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이라게 되면 그 과학자 꿈나무에 대한 노래가 있거든요. 욕심이 하늘 같아. 나는야 꼬마 박사 가슴이 나도 들어보고 많아. 이 세상 지식의 비밀문을 내가 먼저 열 테야. 약초캐. 네. 그랬더니 그때 어릴 때 이 노래가 엄청 유행돼가지고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나도 멋있고 이런 애들은 과학자가 되면 정말 멋있는 집에서 살 것 같고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현실은 처참하네. 저도 되게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네.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숨을 걸 만큼 도전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엄마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갈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도전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지인이 저한테 메모리 카드를 줬는데 그 메모리 카드 안에 이제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중국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폐지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신뢰라는 걸 쫙 썼는데 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썼더라고요 그 책을.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쏜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북한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쳐가지고 사회주의만이 옳은 사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썩고 병들었고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장님이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지. 진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봤구나. 그래서 그때 가졌던 감정을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빠랑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짧은 혀 때문에 김목 날아간다고 그래서 너 때는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도 교수셨고 리과대학의 교수셨고 이미 알 건 알지만 우리 아들이 네. 진짜 위험하니까. 전부터 이제 간부집 자식들은 되게 간부가 되고 보위부 자식들은 보위부 가족이 되고 당일꾼 가족들은 당일꾼이 되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나는 이런 생각 하나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더니 그냥 벌레같이 살아라.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단체 행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겉으로는 학습 스터디 그룹이라고 일명 만들어 놓고 네. 안에 내부에서는 타도제육주동맹 옛날에 김일성 1917년에 조선노동당이 뿌리라고 만든 그 타도제육동맹처럼 이제 조직을 모은 거예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운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됐으며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 책임자가 가학원 원장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 아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간부집 자식들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위에 갔을 때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사회를 뒤집어보자라는 그런 조직을 결사 조직을 뭐 냈대요. 그러면서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연결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밀고를 어떡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10명이 다 총살. 10명이 다 총살. 총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 맞아. 당연하지. 북한에서.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있을 때 가학원 원장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몰라서 그런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용서 안 해주고 다. 그럼 건일 씨는 그런 단체를 네.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이자같이 전단지 같이 뭔가 그냥 북한 주민들 계몽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너무 격분했고 애국자였나. 정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없이 죽는다는 게 너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내가 보위부에 잡히면 막 정말 단두대 서더라도 너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정의가 뭔지 그런 거 막 그때는 너무 막 그래가지고 열사같이. 그러니까 탈북까지 목숨 걸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건일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서술한 글이 있으면은 일반 대중에게는 글쎄 그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은 그거 보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고 건일이가 그랬다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야, 너 내가 아는 걸 넌 알아야 돼.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벽을 바라보고 나는 혼자 동굴 밖을 보고 야, 동굴 밖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엘리트들의 탈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다 한국에 오고 싶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 여건상 가족도 있고 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엘리트들이 탈북이 거의 스톱됐으면 차단되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만큼 또 감시가 강화돼가지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지 못하고 그리고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경우에 그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되고 점점 도망친 사람 많아질까 봐 선제적으로 아주 압박과 처벌과 이런 걸 너무 강화해가지고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이네, 감옥.